보스 여러분, 이네플의 이야기는 친한 친구의 이야기처럼 귀 기울여 들으시되 참고만 해주세요.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보스들에게 고민을 물으니까 다음 고민이 보스들에게 가장 반응이 많았었는데요. 참 좋은 친구가 있는데 부러운 부분도 많고 배우고 싶은 부분도 많다 보니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. 그러면서 갈수록 저랑 비교하게 되고 제 취향도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건 작아 보이게 되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 컨트롤할 수 있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. 제가 한때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으로서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 그때 잘 비교하고 열등감을 잘만 활용한다면 당신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. 열등감을요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. 물론 안 좋죠. 저도 안 좋은데 제가요 열등감이 너무 싫어서 정신승리 오지게 하고 쟤는 저렇구나, 쟤는 저렇네 이렇게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. 20대 초중반까지. 그래서 제가 잘 살았을까요? 심리적으로 평화롭긴 했어요. 근데 그게 가짜 평화더라고요. 입을 덮고 숨어 지낸 거예요. 열등감이라는 사인을 무시하지 마세요. 그 부정적인 감정에 호기심을 가지세요. 결국에는 내가 획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. 제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 중에 SNS 친구도 많고 미디어 노출도 좀 되고 그랬던 친구가 있었거든요. 내 남자친구잖아. 내 남자친구인데 그 친구랑 같이 있으면 제가 엄청 위축이 되는 거예요. 결국 오래 못 만나고 헤어졌는데 그 친구랑 헤어지면서 뭔가 오기가 굉장히 생겨서 저도 막 SNS 통해서 모임 참석도 많이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렇게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.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 친구처럼 살고 있더라고요. 사람들이랑 모여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하고 앞에 나서서 뭐 하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남자친구와 저를 비교한 그 시점에서 변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.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내가 그 친구한테 끌렸던 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졌었기 때문이구나. 그래서 그 당시에는 꽤 상처를 준 관계였는데도 지나고 보니까 그 관계가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. 만약에 제가 남자친구와 저를 비교하기 시작한 그 시점으로부터 후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방구석에서 그 남자친구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훔쳐보면서 똑같이 회사 집 하고 지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그 남자한테 미련도 못 버리고 다른 남자친구 만나도 그 남자랑 비교하면서 자기 삶에 불만족한 채로 살았겠죠. 자, 흔히들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. 외모, 학력, 재력 이런 스펙들이 있겠죠? 성격까지 포함해 주자고요. 이런 조건을 왜 부러워하세요? 미네플님 왜 그렇게 당연한 걸 물어보시느냐 이렇게 되물으실 수도 있겠죠? 근데 이게 사실은 사람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. 제가 외모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가 있었어요. 근데 지금 돌이켜서 잘 생각을 해보면 제가 외모 열등감을 가졌던 이유는 순전히 연애를 하고 싶어서였어요. 그런데 연애를 시작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외모라는 거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정말 일부의 조건에 불과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. 좋은 연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면 필요한 건 더 많더라고요. 제가 아름다운 외모를 바라면서 진짜로 바랐던 것은 신뢰감 있고 돈독한 연인 관계였던 거죠. 내가 부러워하는 그 조건 너머에 내가 진짜로 바라는 게 뭔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뭐 아름다운 외모를 바라는 게 연예인이라는 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바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름다운 외모라는 그 조건 너머로 바라는 게 뭐겠어요? 직업적인 성공과 경제적인 안정 아니겠어요? 그렇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도 성공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이룰 수만 있다면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죠. 근데 외모라는 조건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조건이다 보니 꽂히는 거예요. 내가 원하는 삶을 얻을 수 있는 조건, 방법이란 게 정말 수백, 수천 가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자, 지금까지 얘기한 것 정리해 드릴게요. 첫 번째,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는 내가 업그레이드 해야 할 시기라는 신호다.
그때 그 부러운 상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얻고 싶은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. 두 번째, 부러운 조건 너머에 내가 진짜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본다. 특정 스펙을 내가 왜 바라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. 여기에서 막연하게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어떨 때 행복한지 한번 징그럽게 파보시라고요. 세 번째,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방법은 정말로 많다. 내가 진짜로 바라는 걸 얻기 위한 그런 조건, 스펙, 방법은 정말 많아요. 근데 우리가 아는 게 몇 가지 없을 뿐이죠. 한번 골똘히 생각해보고 찾아보자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어떤 조건이 부러우시면 그걸 얻으려고 행동하세요. 예쁜 외모가 부러워요? 그럼 예뻐지세요. 세상에 사람들 인구 수만큼 예뻐지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계속 그 방법을 찾아 나가세요. 학력이 부러우세요? 그럼 재수학원 들어가거나 편입하거나 대학원 알아보자고요. 재력이 부러우세요? 그럼 돈을 법시다. 물론 돈 벌기 어려운 세상인 거 알아요. 그리고 정말 불공평하죠. 근데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해요. 여러분, 그 쓰레기도 돈이 되는 거 아세요? 제가 헌옷이나 재활용품을 수거해가지고 다시 파는 데서, 그런데 관련된 데서 일을 한 적도 있거든요. 헌옷이나 쓰레기를 팔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상도 못할 만큼 방법이 많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. 있잖아요,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비교하는 만큼 타인의 인생을 가상으로 살아주는 거예요. 사실은 그 타인의 삶 진짜로 모르시잖아요. 제 삶은 이럴 거야 이러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. 비교를 하는 것도 힘들고 조건을 얻는 것도 힘듭니다. 그럼 조건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힘든 쪽이 남는 게 있어요. 경험치가 쌓이잖아요.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어느 날에는 대단하게 보였던 그 어떤 사람의 허점이 보이기 시작해요. 쟤도 사람이었구나. 이런 종류의 헌터를 만난 날이 우리 보스들한테도 있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미네필이었습니다.